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4절 시설 경비의 4절 화재 경비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재 경비인데 이게 소화는 어떻게 하니, 또 이 소화하기 전에 불이 난 단계는 어떻게 감지하니,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가 소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점수를 주는 파트고요. 아니다, 난 소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화재 요인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화재 요인의 세 가지, 저는 이렇게 가산점으로 외우는데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렇게 외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료와 열이구나 하고요. 뭐 사지선다 문제니까 딱 내기 좋겠죠. 화재 요인의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뭐 가산점, 산소, 점화원, 소화 장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틀린 걸로 나오겠죠. 자, 외우기 좀 충격적으로 외우고 싶다, 좀 한 번에 기억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 가산점은 시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이 가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교 학점이라든지 이럴 때 불합격 점수 있죠? 불합격 점수에서 합격을 줍니다. 자, 다시 가산점은 불합격 점수를 합격으로 만들어준다. 예, 불합격, 불이 나오니까 가산점. 야, 헛소리 하지 마. 아, 이렇게 외우면 좀 충격적이지만 아재기계 같지만 좀 잘 외워지지 않나요? 이거 가산점은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만들어준다, 합격자를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화재 요인 세 가지 가산점. 예. 아, 불이 나왔는데 분위기는 좀 썰렁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화재의 발생 단계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앞글자만 땁니다. 초기 그을린 불꽃열, 초기 그을린 불꽃열.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또 각 단계별 4개가 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자, 그럼 이 개념 자체를 한 번만 읽어드리고 어떤 걸 암기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초기 단계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연기, 가스나 이런 거, 여러분들 라이터를 켰는데 갑자기 뻥 터지는 거 있죠? 가스가 안 보이니까, 냄새로 눈치채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터뜨리는 거, 이런 거. 자,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이온 감지기로 감지를 하여야 한다. 자, 그을린 단계, 불꽃은 안 보이고 그을린 거, 이 검은 색깔 불꽃이나 연기에 의해서 그을린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불꽃 발화 단계는 이제 눈에 불꽃이 보이기 시작한다. 열 단계는 이제 불꽃 위로 아지랑이라 하나요? 그러한 열기가 직접 느껴진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다시 초기 그을린 불꽃열, 초기 그을린 불꽃열이고요. 저는 그을린만 외웁니다. 자, 다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초기 그을린 불꽃열이다. 예. 왜 이걸 헷갈리냐? 그을린이 불꽃이나 열 다음에 그을린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불이나 라이터나 이런 거 뭐 그을렸다라는 말은 불꽃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을려지잖아 이러면서 묻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초기 그을린 불꽃열, 초기 그을린 불꽃열. 예. 만약에 뭐 가끔 가다가 뭐 초기 불꽃 그을린 열 이렇게 외워지면은 잠깐만, 이렇게 자연스러울 리 없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느낌을 초기 그을린 불꽃열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고. 연기 감지기라는 거, 연기 감지기 이것도 함정이죠. 불꽃이 일어나야지 연기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초기 그을린 불꽃열이고요. 그을린이랑 연기에 그을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연기 감지기는 연기 속에 화학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광전식 감지기의 특징이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걸 광전식이라고 합니다. 자, 광전식 감지기, 화학 물질. 나머지 감지기를 보면은 이 또 이온 감지기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스가 이온 상태잖아요, 그죠? 가스 같은 거, 이온 상태의 가스를 감지한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보통 질소 물질이겠죠. 예. 그리고 또 적외선 감지기를 이용한다. 아, 질소 물질이 아니겠네, 죄송합니다. 예. 적외선 감지기를 이용한다. 적외선 감지기. 그리고 또 열 감지기를 이용한다. 열 감지기. 자, 이 두 개는 쉽죠? 불꽃이 눈에 보이니까 적외선 하면 빨간 색깔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 초기 그을린 불꽃열이고요. 그을린에서 연기를 가지고 오면은 외우기 쉽습니다. 연기는 이제 보통 측정으로 안 되고 뭐 이온이나 광전식 감지기 중에 두 개를 골라야겠죠. 헷갈리더라도 이온 감지기나 광전식 감지기 중에 골라야 되고요. 열이 이온이다. 열이 이온이다. 예, 이온 감지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 야, 난 헷갈리는데 그래도? 그럼 틀리면 돼요. 예, 다른 문제 맞추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 화재 유형이나 가스 누출, 총 두 문제가 나오는데 세 개 지문 중에서 두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좀 외우시기 바라고. 자, 화재 유형은 이제
그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도 이 화재에 따라서 소화기를 어떻게 쓸 건지 또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반은 백색입니다. 제일 많이 쓰겠죠. A급이고요. 재나 나무, 목탄, 종이 이런 거 타는 화재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해야 하고요. 물을 사용해서 소화제까지 외워야 됩니다. 물을 사용해서 발화점을 낮추는 게 좋다. 자, 유류는 저는 유황 이렇게 외워요. 유황. 유황이라고 위험한 물질 있고 뭐 아니면 유황 온천 이렇게 떠올려도 됩니다. 유류는 황색, 유황. 그리고 B급이구나. 이거랑 헷갈리실 게 나중에 금속이랑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유황, 유류가 황색이고 왜냐면 유류가 석유하면은 검은색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금속, 검정색, 금속 뭐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연관 짓지 마시고 유황 이렇게 외워버리시고 유황 이제 검은 연기를 발생하더라. 유 이제 석유나 이런 거 유류가 타니까 검은 연기가 나오겠죠.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그래서 물을 뿌리면은 화재가 확대됩니다. 이 이론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질식 소화를 하던가 이산화탄소 소화를 살포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화학적으로 위험물 관리 자격증 관련된 문제에서는 질식 소화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는데 이 민간 경비원에서는 경비원들이 실질적으로 불을 끌어갔는데 이제 질식 소화를 시키게 되면은 경비원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학설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살포해야 한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질식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살포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전기는 청색 C급입니다. 청색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되고 청색에서 치옷이죠. 치옷. 이게 찬스라는 말 할 때 알파벳 C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벳 C가 치읓으로 발음될 때가 있고 또 시옷, 시옷으로 발음될 때가 있는데 뭐 샤넬 이렇게 말한다든지 예. 저는 이거를 그냥 찬스에서 치읓을 가져와서 청은 치읓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감전에 주의하고요. 절연석에 방염복, 절연 기능이 있는 방화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CO2를 씁니다. 또 아셔야 될 게 화학 물질 이론 같은 거에서는 이 전기도 깨끗한 물이나 물을 이용해서 이제 절전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물통에서 전기를 착 올리면은 물 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통구이가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떠올리면은 뭐 물은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화학 이론에 의하면은 100% 깨끗한 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끄는 이온 물질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불을 끄는 기능도 되겠다. 네, 이런 것도 헷갈리니까 그냥 CO2만 외우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자, 금속은 무색의 D급이다. 예, 금속은 D급이다. D. 가스는 E급이다. 황색. 가스는 예, 이거 헷갈리겠네요, 여러분들. 근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얘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유류와 금속 이 두 개를 섞어서 나오고요. 이 두 가지만 좀 잘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은 칼슘, 유황, 나트륨 등. 자, 우리 나트륨 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가로등이나 경비등 아파트에서 나트륨 등은 노란색이고 가스 폭발이 잘 일어난다. 안개 지역에서 많이 쓴다. 이것도 떠올리면 좋겠죠. 네,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얘는 금속이니까 이제 얘도 CO2를 써도 되고요. 뭐 질식 소화를 해도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민간 경비원에서는 건성 분말이나 모래, 건조사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제가 그림판에 그려왔어요. 이 금속도 물 대신 넣으면 되세요. 자, 유류 같은 경우에 왜 물 소화를 하면 안 되냐? 자, 기름은 물에 뜨죠. 예, 만약에 이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거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예, 이런 상태다. 막연히 기름만 이렇게 가득 차 있다. 자, 그럼 불이 나잖아요. 이렇게 불이 난다고 쳐요.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 불이 나요. 자, 그러면은 물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다 치면은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유류 화재에 있어서는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져서 뜨잖아요, 위로. 그래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화재가 위로 올라온다. 열기가 이렇게 계속 이 기름과 함께 올라오더라.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네요. 이렇게 올라와서 유류에 쓰면 안 되고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은 뿌리면은 수증기가 팍 퍼져요. 수증기가 싹 퍼져서 오히려 열기에 의해서 더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금속이나 유류는 물을 뿌리지 말고 질식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금속은
건조사 모래 뿌려서 끈다. 모래 뿌려서 끈다. 모래 뿌려서 끈다. 이거를 직접 소화를 시켜보면은 좀 느낌이 오실 텐데, 근데 금속은 이제 모래를 삽으로 뿌려서 끈다. 영상이나 영화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네요. 자, 넘어가고 우리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수화는 백색, 물을 이용한다. 주로 일어나는 발현물은 이제 나무, 종이 이런 거고요. B는 유황, B급 화재는 유황, 유류 황색. 물 뿌리면은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한다? 질식 소화, CO2 소화기를 쓴다. 자,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이제 청색, C에서 치읓을 떠올려서 청색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화재더라. 전기 화재. 불을 끌 때에는 CO2, 이산화탄소 소화가 좋고요. 그리고 또 절연복, 전기를 절연할 수 있는 방염복을 착용하시고 소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 D급이죠. D급으로 외우시고, 무색이더라. 무색이고 건조사를 이용해서 끄더라. 이용해서 끄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제 LNG 도시가스용 센서와 LPG 가스용 센서가 있습니다. LNG 가스용 센서와 LPG 가스용 센서의 차이는, LNG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이 가스가 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달려 있으면, 센서가 밑에 달려 있으면요, 안 헤어지겠죠. 안 인식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가스가 이렇게 있어요. 가스를 주황색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가스가 이렇게 누유가 됩니다. 자, 그럼 LNG 가스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위로 촥 올라가면은, 얘가 만약에 센서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에 달려 있으면은 가스가 안 내려오니까 측정이 안 되고요. 위에 있으면은 이제 주황색이 보여서 들어가겠죠. 반대로 이 갈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LPG 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 바닥으로 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어봤자 측정이 안 되고요. 아래에 있어야 측정이 된다. 자, 다시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하나만. 저희 집은 옛날에 LPG를 많이 썼어서 LPG 가스 개념이었는데, 요즘 도시가스 세대죠.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간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N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LPG에서 P가 프로판이거든요. 프로판. 그런 거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자, 프로판 가스.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다. 무거워서 아래에 깔린다. 그래서 바닥에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LNG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을 연다거나 아니면은 환풍구를 작동시켜야겠죠. 누출이 된다면은. 반대로 LPG 가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깔리니까 문을 열고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 당기듯이 밀어내서 이 가스를 내보내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가스가 누유됐는데 환풍기를 틀어야겠다. 아니면은 뭐 선풍기를 틀어야겠다라고 해서 전원을 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제가 LNG 가스를 할 때 환풍기를 튼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했어요. 이게 경호학 문제에서 가스가 누출된 장소에서 뭐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해서 화재의 가스를 없앤다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가스가 누출되는 현장에서 스위치를 켜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해서 점화원으로 발동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한번 산업 근로자 한 분이 죽은 걸로 아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 나왔던 기출 문제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스 누출 현장에서는 스파크도 튀면은 안 되겠다 하고요. 자, 소화 설비입니다. 이제 뭐 이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뿌리는 소화기, 빨간 색깔 소화기,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문 옆에 뭐 소화전 설비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옥외 소화전 설비는 길 가다 보면은 빨간 색깔, 뭐 좀 허리 살짝 아래로 오는 빨간 색깔 기둥 같은 거,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스프링클러는 우리 천장에 맨날 보는 거니까 알 거라 믿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서 나오는 액체에 따라서 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CO2가 나올 수도 있고요. 포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말이 무엇이냐? 포말은 거품입니다. 거품. 아까 우리 그 기름 기억나시나요? 기름 같은 경우는 뭐였었죠? 아이고.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면은 물을 뿌리면은 기름에 어떻게 된다 했었나요? 물을 뿌리면은 이제 물 위로
기름이 올라온다. 물 위로 기름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뭐 기름이라 치면은 위로 올라오겠죠. 물을 뿌리면은.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 대신에 CO2를 뿌리면은 CO2가 얘를 덮으면서 꺼지잖아요. 불이 이렇게 뭐 기름 위로 불이 나 있다. 그럼 CO2를 뿌리면은 CO2가 이렇게 막 불을 꺼줘요. 예. 이거랑 마찬가지로 CO2가 덮어주는 것처럼 이제 포말 소화 성비도 비누 거품 같은 거품들이 이 기름을 싹 덮습니다. 기름보다 더 가벼우니까. 자, 그러면 공기랑 닿는 면이 없어져서 화재를 끈다. 화재를 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성 액체 소화 설비는 이제 빠르게 화재를 더 돋아내서 산소를 빠르게 소모시켜서 질식 효과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플래시백 현상이라든지 또 화재 현장에 있어서 나오는 용어들도 이 민간 경비론에서 다루는데 실제 시험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기할 게 많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은 딱 몇 프로다? 민간 경비론 시험에 있어서 한 30문제, 40문제 중에 30문제 정도는 배웠다. 지금 배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외운다기보다는 외우는 거 조금, 또 지문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과제로 드리고 싶으나 다 읽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난은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으로 나뉜다. 자, 경비 요령은 뭐 경비원들은 평시에 잘 놀고 이상 있는 거 잘 확인하기 바란다. 테러는 자, 계획적이다. 비계획적이 아니라 계획적이다. 암살도 계획적이다. 테러도 계획적, 암살도 계획적이다. 근데 테러는 준군사적, 조직적 행위다. 조직적 행위다.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게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헷갈려요. 왜요? 자, 화재는 산소가 있으면은 크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 문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노사 분쟁. 노사는 이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다툼이죠. 예, 그래서 근로자가 고용주의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파업, 태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파업, 태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하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요. 뭐 평화적인 시위로 보기도 합니다. 미리 신고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면 평화적인 시위겠고요. 신고된 범위를 넘는다던가 아니면은 행위가 가격하다면은 불법적인 쟁의 행위로 봐야겠죠. 그래서 쟁의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있어서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측의 편에 가게 됩니다. 왜? 지켜야 하니까.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 자, 그래서 무기로 사용되거나 위험한 물건, 가연물질은 모두 제거한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모두 회수하고 잠금 장치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얘가 좀 오답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직원들에게 뭐 열쇠를 복사본을 준다. 아니면은 일부 비상 열쇠를 놔두고 새로운 잠금 장치로 교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두 가지고 와서 새로운 잠금 장치로 쓴다. 이걸 좀 기억하기 바라고요.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으로는요. 포인트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도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남겨둔다. 증인으로 하기 위해서 그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현장 상태 보존한다. 깨끗이 치운다가 아니라 현장 상태를 보존한다. 쭉 넘어가셔서 대규모 시설은 이 소비 욕구의 최대화. 자, 우리 경비 목적상으로는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게 더 방어하기 편하다. 하지만 이제 대규모 시설은 소비 욕구의 최대화를 위해서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시킨다. 공중의 접근 극대화시키고요.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요. 수익자 부담 이론에 따라서 이제 경찰 공권력보다는 사경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고급 주거 시설과 대규모 주거 시설이 나오는데요. 이 고급 주거 시설은 여러분들 옛날 재벌들 있죠. 재벌들이 뭐 가령 나 수영장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넓은 땅을 만들고요. 마당을 크게 지어요. 이런 것도 고급 주거 시설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 수영장 만드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방법 목적이 달라져야겠죠. 가령 뭐 CCTV 그 수영장을 도찰하면 안 되니까 CCTV를 많이 단다든지 아니면 벽을 높게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고요. 또 반대로 나는 바닷가 주변에서 넓은 바다를 볼 거야라고 한다면은 이제 벽보다는 유리창, 통유리가 된 창들이 많아야겠죠. 근데 바람이나 또는 침입에 대비해서 뭐 강화 유리로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대규모 주거 시설은 아파트 떠올리면 됩니다.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넘어가시고요. 자, 비상사태. 이거 군중 이동의 원리인데요. 군중 관리 같은 경우는요. 밀도의 희박화. 밀도가 빽빽히 뭉쳐 있으면은 패닉 상태가 일어나면은 금방 전달되기 때문에
밀도를 희박하게 해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 일정화, 여러분들 통행로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통제하기 쉽겠죠. 자, 그리고 경쟁적 사태, 이 사람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달려가잖아요. 예, 그럴 때 방송이나 안내를 통해서 순서대로 노약자부터 갈 수 있도록 통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시의 철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쉬운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예. 예, 넘어가고요. 내부 절도, 외부 절도. 이거 직원이 빼돌리냐, 밖에서 도둑이 들어가냐인데, 내부 절도가 보통 기술 같은 걸 빼돌리니까 피해 규모가 크고 방대하고요. 막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설마 직원이 뭐 도둑질을 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좀 경계가 늦춰지죠. 약해지죠. 그래서 내부 담당자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 법을 어겼다, 그러면 처벌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자,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요.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화한다.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또 초과 근무에 관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수당을 지불하는 형식도 내부 담당자의 절도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 빼돌리는 것도 내부 담당자의 절도다. 직원의 절도다. 자, 판매 시설 긍비, 편의점이나 쇼핑몰이죠. 이거 보시면은 상품 절도라고 해서 들춰보기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상품 전시 이 방지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을 나열하여서 뭐 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서가 흐트러졌다 이러면은 누군가 도둑질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감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거고요. 이제 또 거울 같은 경우는 이 헷갈려요, 지문이.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길 가다가 보면은 마주치는 거울이 뭐예요? 볼록 거울이잖아요. 예, 볼록 거울이 마주치는데, 볼록 거울을 설치하는 이유는 작은 거울이지만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그게 장점이겠죠. 하지만 이 평면 거울보다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이 더 낫더라. 자, 절도범의 유형에는 상습자형이 있고요. 전문가형이 있고요.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아마추어형이 있습니다. 또 10대들의 호기심으로 일어나는 스릴러형이 있다. 뭐 강도도 있구나. 자, 강도 현금 운반 시에는 무장 호송 차량으로 호송하거나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표도난 사기 이런 거는 뭐 은행원이나 회계원 이런 거 쓰고요. 부녀자 성범죄는 화장실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복장이 있어서는 정장 착용 경비원과 일반 사복 경비원을 나누어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잠복 경호 개념으로 쓰도록 한다. 자, 금융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금융시설 개점 직후 폐점 시간 전후가 제일 빈약하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경비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 개점 직후나 폐점 시간 전후 경비원은 경계가 가능한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쉬기도 하고요. 또 뭐 좌우 전후 서로 나누어서 보는 것도 좋겠죠. ATM의 증가는 범행 욕구를 유발시키므로 지속적인 경비 수찰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현금 수송은 전문 경비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하고요. 뭐 이 밑에 설명 같은 경우는 경비업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출 문제로는 좀 빈도가 떨어집니다. 자, 현금 효송 시에는 현금 효송용 전용 차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운전자 외에는 가스총을 휴대한 경비원을 동승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체 연금을 수송할 때에는요. 청원경찰, 이 한국은행을 떠올리면 좋겠죠. 한국은행은 청원경찰 분들이 현금 수송도 한다고 들었는데 청원경찰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ATM기는 2인이고요. 경비원 금융에 있어서 현금 수송 시에는 3인이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홈 시큐리티와 타운 시큐리티로 나누는데, 뭐 홈 시큐리티는 당연히 집 시큐리티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도 고독사 많이 하죠. 그럴 때 주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안일을 살펴보는 홈 시큐리티가 있고요. 또 타운 시큐리티라고 해서 종합 경비 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 경비 시스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계준 행평, 우리 계조준 기억하시나요? 계획, 조직화, 준비. 그거에 있어서 연장선이죠. 계조준에서 조가 사라졌는데 계준 행평, 저는 보통 계준 행평으로 다 외우는데
계준행평 이것도 하나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신본부 경비입니다. 그는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위법속이 정확되지만 범인 체포 권한은 없다. 현행범 체포 빼고는 범인 체포의 권한이 없다. 호선 경비 계획, 출발 전후에 출발지의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발지입니다. 출발지, 도착지가 아니라. 자, 호송 경비의 경우 출발 도착 직후 승하차 순간, 개폐 순간 등이 가장 취약한 시기다. 이 차량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고요. 운전석과 금고실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합쳐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아시고요. 특수 타이어를 이용한다. 특수 타이어. 자, 특수 타이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타이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얘네는 공기 대신에 벌집 모양의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벌집이 하나 터지더라도 나머지 벌집들이 지지해주는 그러한 특수 타이어를 말하겠습니다. 자, 긴급조치가 이제 차량 탈취 과정을 말하는 건데 사고 발생 시에는 경보장치가 울려야 하고요. 탈취행위 차량을 외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차량용 방범 장치를 해제하고요. 탑재 물품을 차량에서 분리시킨다. 이 보면은 헷갈리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어디 갔죠? 네, 운전석과 금고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 말이 있는데 이 긴급조치에 있어서는 탑재 물품을 차량에서 분리하는 것은 탈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헷갈리게 나오네요. 네. 이거는 지문으로 기출지문이 나온 게 없어요. 이거는 분리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분리 안 되는 게. 분리되는 게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운전석과 금고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자, 위해 발생 시에는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상황 따라 다르겠죠. 이거는 상황 따라 다르겠고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도 담았습니다. 예. 자, 분사기와 경봉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좀 종류가 많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이나 지문 싸움이었다면은 마지막 암기 파트가 나옵니다. 이제 갑종사태, 일종사태, 병종사태고요. 갑을병, 종은 없다. 갑을병, 정은 없다. 그러니까 원래 갑을병정이라 하잖아요. 근데 정종사태는 없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갑을병으로 나누고요. 또 이제 중요시설 분류대에 따라서 가나다, 기타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예. 자, 가고도 나 중요, 나 중대, 다 중요. 자, 가고도 쉽다, 나 중대하다, 다 중요하다. 뭐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려도 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김대중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어떻게 해서 맞춰야 되니까 지금. 예. 자, 그리고 기타급이 있더라. 자, 이게 가장 큰 분류고요. 그리고 또 이 시설에 따른 분류도 해야 합니다. 가급이나 나급, 다급, 기타급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건 청국대, 한국대, 비행, 발 이렇게 외우고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검찰, 비행, 발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자,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청국대, 한국대 저는 이렇게 외우고요. 여기다 추가로 원자력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검찰, 비행발 이거는 다급 같은 경우는 청사, 송신, 댐 뭐 이렇게 외웠었고요. 얘는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맞네요.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경찰, 비행발, 청사, 송신, 시도지사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시설에서 중요시 여기는 산업시설, 뭐 한국은행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가급 아니면 나급이겠죠. 저도 이 두 개는 두문을 안 외웠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웠는지 한번 더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어떻게 외웠어? 자, 가고도, 나 중대, 다 중요, 기타급 이렇게 외우시고요. 먼저 외우세요. 일단 외우셔야지 지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외우시고요. 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와대 있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국대, 한국대가 아니라 한국대, 항공기를 말하는 거겠죠. 외우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까지. 원자력 터지면 다 죽죠. 그리고 얘는 경찰, 비행 발인데 경찰 그리고 검찰, 비행장, 발전소까지. 그리고 또 얘는 청사, 송신
중요 국가 청사나 아니면 송신이나 송신탑이나 댐, 얘는 기타 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해서 설명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국가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을 각급이라고 합니다. 또 국가 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을 낙급이라 하고요. 낙급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제를 좀 잘 외우셔야 합니다. 청와대랑 국회의사당, 대법원, 원자력 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국제공항, 항만시설, 낙급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 경찰청 청사, 일정 수준의 발전시설, 국내 주요 비행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을병종 사태라고 통합방위 사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발안을 하냐, 누가 이걸 발의를 하냐 하고 누가 감독하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구분은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또 저는 갑을병 하고요. 외우기 쉬운 게 시군, 지군사예요. 지군사 지역군사령관인데, 지역군사령관, 지역군사령관 이렇게 외우시고요. 우리 아까 이거 통합방위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통합방위본부장도 같이 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이제 시도청장과 지역항만사령관까지 해서 이렇게 주체를 외우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대규모 적 침투, 얘는 이제 조금 피해가 있는 경제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침투, 적 침투, 전쟁 발생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얘는 소규모 단기간 치유가 가능하다 해서 뭐 이 두 개만 외워도 되겠죠. 자, 설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의 대규모 침투나 대량 살살 무기 공격, 갑종 사태고요. 이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렵다, 이거는 일종 사태. 적이 소규모 침투가 예상되고 단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병종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갑을병. 자,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자, 우리 갑을병 먼저 거꾸로 쓰고 각급, 낙급, 다급, 기타급 구분하는 거 한 번만 더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방위법에 따른 비상사태 구분, 갑을병 하고요. 정종사태는 없다. 네, 그래서 갑종사태, 을종사태, 별종사태 이렇게 쓰시고요. 다 지역군사령관이 들어간다. 그리고 통합방위법이니까 갑종사태의 통합방위본부장, 얘는 없고요. 얘는 이제 시도청장, 지역 단위로 가니까 지역 함대 사령관까지 나오고요. 얘는 대규모 침투나 장기간 걸리는 거, 얘는 단기간 내 회복이 가능한 거, 얘는 단기간 회복 가능,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이겠네요. 소규모 적침투. 자, 이렇게 외우시면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그 비상사태를 다 외웠고요. 자, 다시 우리 각급, 낙급, 다급, 기타급 구분하기. 가고도, 나중요, 다중대.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떠오르기로 했죠. 나중대, 다중요. 다 중요하다고. 지금 외우는 거 다 중요해요. 외우는 거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외워도 좋겠죠. 이 민간경비론에서 나오는 거보다 다 중요해. 나중에 가면 헷갈립니다. 또 나중대랑 다중요랑 헷갈려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기타급 외우시고요. 얘는 뭐 고도의 시설, 중대한 시설, 중요한 시설, 필요한 시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얘는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이렇게 외우기로 했고요. 이거 두문풀이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두문풀이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 비행, 발. 경찰이 비행을 저지르면 뭐 발냄새가 난다, 전 이렇게 했었거든요. 청국대, 한국대. 왜냐면 청국장도 냄새가 나고 발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비행을 저지르면 발이 나고 여기는 청국장이라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서 외웠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꼭 그렇게 안 외워도 외우시네요. 이게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경찰, 비행, 발. 다 중요 같은 경우는 청사, 송신, 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혼자 외울 때는 사람들이 막 30분, 40분도 걸리는데 금방 10분 내에 금방금방 외워 나가야죠. 그리고 또 이 3지대 방어 개념은 뭐 1지대가 중요하고 2지대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경호학이랑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게 하고 할게요. 이 지대 방어 개념은 1, 2, 3으로 갈수록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지대가 핵심 방어 개념이 되고요. 반대로 경호학 가면은 일선이 경호자 입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반대된 개념이지만 이 지대 방어 개념으로 가면은 1지대, 2지대, 3지대가 됩니다. 1지대, 2지대, 3지대. 이게 군대에서 작전 담당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1지대 정찰병, 2지대 주방어지대 이런 게 좀 잘 잡힐 텐데 아무튼 이런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재난 및 안전 관리입니다. 이거는 뭐 두 문으로 나오는데 위험 요소 확인하고 위에 분석 우리가 그때 뭐 배웠었죠? 위에 분석 위에 개실평 비선실평 외우지 않나요? 비선실평 기억이 나네요. 예. 인 목표 위에 분석 비선실평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이고 비슷하죠? 분석하고 위험 요소 확인하고 분석하더라. 이런 두문을 알기 쉽게끔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뭐 융합 보안이라고 해서 요즘 떠오르는 개념이죠. 정보 보안과 합친 개념이다 물리랑 이 정도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데 본 파트는 따로 문제까지 풀기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엄청난 암기사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넘으면 진짜 끝이에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못 끝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최대한 많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